안녕하세요. 어린이날 휴일과 오늘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5월 1주차 클럽 큐 오늘 시장 큐레이션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소식을 보시면요. 연기금의 순 매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4월 달에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4,657억 원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을 6,38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였고 삼성 SDI는 1,696원을 매수하였습니다. 반대로 매도한 것으로는 삼성전자를 3,454억 원으로 가장 크게 매도하였다고 하네요. 3번에서는 이렇게 운용 방식에 대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시장을 파악하거나 업종을 분석하고 뭐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중요한 요소지만 점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에 있는 리스크 관리와 투자 비중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투자 가능 자산 중에 현금을 20%를 보유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더 주식을 살지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5월 3일 소식을 보시면요. 3번에 상장 예정인 종목들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맨 위에 있는 SK쉴더스랑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SK스퀘어라는 상장 회사 밑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소카나 현대오일뱅크, 컬리 같은 것들이 상장을 올해 안에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SK에 또 순위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삼성이 1위, 현대자동차가 2위였는데 SK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 기업들 중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한 거는 12년 만이라고 하네요. 4번을 보시면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라고 해서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걸 영상을 보면서 여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UA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관심이 갔었고요. 이렇게 인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약속 1, 2 해가지고 각각의 정책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번에서는 90년대생 상업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뭐 커머스,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이런 블록체인 등등을 보면서 미래 유망 사업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야별로는 버티컬 커머스가 가장 많았는데 이 정육각과 데일리샷 이런 것들을 뭐 보시면 정육각은 이렇게 고기를 살 수 있는 이런 곳이고요. 데일리샷은 술을 살 수 있는 이런 어플이더라고요. 저도 둘 다 이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어요. 5월 4일 수요일로 넘어오면 5년 연속 배당 성향이 증가한 기업과 이제 배당 수익률 증가한 기업이 나오는데 여기는 10가지 기업이 배당 성향이 5년 연속으로 증가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 중 배당이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개 기업은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도 증가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이 주가 대비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이 4개 중에 보다 보니까 뷰웍스라는 기업이 눈이 간다라고 해서 실적이라던가 실적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보면 엑스레이 영상, 뭐 머신 비전, 바이오 영상 이런 거를 사업으로 하고 있고 회사 소개를 보더라도 뭐 의료 영상 처리, 광학신호 처리,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기술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수준은 뭐 3년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보이죠?
3번에 보면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 FOMC 앞두고 5월에는 팔아라라는 격언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를 보셔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월별 외국인 평균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 현황을 보면 이 5월 달에 이렇게 가장 많이 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프로젝트 벌써 4주째가 되어서 4주를 샀는데요. 매주 제가 한 주씩 사고 있죠. 이 수요일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서가지고 0.7% 약소한 수익이었는데 금요일에 또 하락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긴 하지만 여기 있는 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마다 살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진강을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3.39%까지 갔다가 이제 0.7%로 됐었고 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도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매주 수요일마다 사서 10% 수익이 나면 종료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장이었고요. 5월 6일 금요일 날 보시면 수소법이 이제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 소식에 SPLCL, 두산PLC 같은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는데요. 저는 수소를 ETF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라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수소 산업이 지금보다는 성장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수소 ETF를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SK쉴더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가온칩스 두 기업이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나 이제 SK쉴더스가 너무 저조해서 청약을 그 상장을 철회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1847.1 18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희망 공모 가격을 초과한 공모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가온칩스에 관한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가온칩스가 수목에 청약이 있고 그다음에 목금 양일에 걸쳐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세 기업의 청약이 있어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청약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차지하였습니다. 보시면 기초자산으로는 프랑스의 아마존 물류센터와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그다음에 프랑스 또 크리스탈 파크 빌딩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리츠 주가들이 다들 좋은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야겠습니다. 4번에 이날 10% 이상 하락한 종목을 보다 보니까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게 이렇게 10%까지 하락하는 성격의 기업이 아닌데 살펴보니까 아마 투자자들이 대부분 최소 마이너스 7% 이상의 손해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가격대가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이제 바이오로직스라는 상표 종목 소식이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이 주총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3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바이오 산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몇 가지 글을 썼는데 어제 모임에서 이 마법 공식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요. 여기 버피클럽이라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마법 공식이 무엇인지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투자자가 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전략인데 이익 수익률과 투하자본 수익률 두 가지를 순위를 매겨가지고 가장 순위가 높은 30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였고 직접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PER과 ROE와 좀 비슷한 지표여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다. 30종목을 쫙 보면서 뭐 요거를 이렇게 원래 다 사는 게 이 마법 공식의 전략이지만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볼 만한지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쓴 글로 해외 주식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랑 이마트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가입하면 해외 주식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이마트에서는 이마트24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거기서 이제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해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시에 랜덤으로 주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카카오페이랑 이마트 주가는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시거나 한번 이번 기회에 해외 주식 받아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의장이 있습니다라는 책으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행동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행동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임도 관심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도 가능하니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또 성투하세요.